안녕하세요.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금요일에 금요일. 물론 토요일 일을 통치구들도 있지만, 물론 일반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이나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헌법 전부가 아니라 통치구조가 빠져서 그 부분은 안 해도 되지만, 승진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법원지, 국회지, 이런 데서는 대부분 9급도 통치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잘 따라가시면 좋은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실력도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아시죠? 헌법은 정의령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사회적 기본권 중에 가정과 혼인에 관한 문제였어요. 살펴볼게요. 자, 가정과 혼인에 관한 보호에 관한 설명 좀 옳다는 거 24년 국가직 7급 문제요. 일단 가정과 혼인 이건 내용적으로 그렇게 법조문 자체의 내용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연역 문제가 모성애 보호가 현행헌법에 처음 들었다 이런 것들을 따로 내거나 그러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36조 그러면 가정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기본권과 함께 제도도, 혼인제도, 가족제도, 제도도 함께 이게 같이 붙어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권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제도도 함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게 23조 재산권에서도 그래요. 재산권과 사유재산제도, 상속제도도 함께 보장됐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가 기본권이 되거나 기본권이 제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권과 함께 되어 있다는 거지 기본권이 곧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이니까, 아니 기본권과 함께 있으니까 기본권이 제도예요? 이건 아니에요. 제도 부분은 아무래도 광고는 입법 형성의 재량이 있고, 기본권은 입법부가 조심해야 될 과잉금지 원칙의 준수를 받다 보니까 제도가 나왔을 때는 최소한의 보장, 금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기본권 문제가 됐을 때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또 36조 하면 분명히 11조 차별 취급하지 마세요 라는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에 관한 포괄적 기본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조를 따로 둔 취지는 조금 더 양성평등에 한해서는 조심해라, 가족을 이뤘다는 이유로 차별 취급은 조심해라, 그래서 엄격한 비례심사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엄격한 심사로서 비례심사를 쓴다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과요소보호 금지원칙이니까 아무래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 관한 보호 기준,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밑으로 내려간 전혀 안 했다 또는 효력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 위반 여부를 따지죠. 전혀 안 했다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전혀 그 다음 전혀 안 했다 또는 취한 조치가 불충분해서, 매우 불충분해서, 매우자도 있죠, 매우 불충분해서 효과가 없다, 이럴 때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걸 과소보호 금지원칙에서 쓰는 일반적인 제한이다 이렇게 그래서 명백성 심사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판례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죠. 특히 1세대, 3주택, 근데 혼인을 이유로, 그러면 세대별 과세, 그러면 위헌이라는 거 아시죠? 헌법을 아치지만, 그래서 개인별 과세해야 된다. 이게 종합소득세든 또는 부동산 보유세든 똑같다, 판례가. 또 부성주의, 합헌이죠. 다만 예외 규정이 없어서 위헌이라는 거. 부모 양계 혈통주의죠. 부계혈통주의, 이거 뭐예요? 국조법 부칙을 따지면서 부계혈통주의가 위헌이었다 해서 과거 10년이 아니라 20년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헌법을 합치.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판례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입양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할 때는 입양 신청서 냈어. 근데 입양 신청서 냈을 때 당연히 신분증 내야죠. 근데 신분증을 안 내거나 또는 거짓 이용을 해서 입양을 했을 때는 사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입양을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에 신분증 제출하는 것만으로, 또 제출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복 여부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는 반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사건도 요즘에 유명합니다. 형제자매인데 동의 없이 위헌, 헌법 불합치, 또 직계혈족인데 동의 없이 헌법 불합치.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혈족 이렇게 나오면, 요럴 때는 그러니까 배우자나 형제자매 나오면 그럴 때는 동의 없이 나온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판례만 좀 조심해서 좀 보세요. 자, 옳지 않은 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런데 혼인이나 가족 생활에 근거로 요 말이 들어가면, 혼인이나 가족 생활에 근거로 요 말이 들어가면 위반된다. 아주 정확한 지문. 두 번째, 입법자는 계속적 포괄적 생활 공동체 사회 의사와 관계없는 친족 등의 신분관계 형성 확장 가능성, 구성원 상호 간의 이타적 유대관계 성격이나 상호 신뢰 협력 중요성,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다양성 증진 및 인식 기능 변화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의 기초 단위이자 구성원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율적인 공동체로서 가족의 순기능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 맞는 그냥 일반론이죠, 일반론. 3번, 혼인한 남성 의무 등록 의무자 본인의 직계 존 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상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 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의 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 취급 및 혼인 가족, 이것도 유명한 판례였었잖아요. 양성평등을 첨예하는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될
되는 것을 써서 이 목적의 정당성에 반했다. 아주 유명해요. 그럼 목적의 정당성에 반해서 관금 조치에 반한 거. 대표적인 혼인민자 간음죄. 그냥 바로 나오죠. 블랙리스트, 후방의 암자라. 이렇게 하고 모두 4개, 요거까지 4개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요 판례 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개정 법률이 있었고 국법이 있었는데 국법상에 남성인 분이 공무원이었고 여성인 분이 공무원이더라도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재산 등록,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재산 등록까지 다 하라 했는데 아니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하면서 야 앞으로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재산 등록 의무는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등록한 분들 중에서도 누구만 유독 여성인 공무원의 경우는 계속 유지해라. 이건 무슨 차별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 왜 하는데 목적이 한마디로 명분이 없다, 이익이 없다. 그래서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만능 지문이에요. 입양 신고시 맞죠? 입양 신고시 신고 사건에 본인이 시음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신고 사건에 본인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 등록부 충분히 이걸로만도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다,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 전문 중에 신고 사건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라는 부분은 입양 신고서 기재상 일반 당사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받아 알 수 있어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양 당사자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 반복돼서 자꾸 이 컴퓨터가 이렇게 컨트롤 C 하면서 자꾸 뭐가 붙더라고요. 이 두 분은 그냥 반복돼서 잘못보다는 그냥 아량껏 넘어가 주세요. 따라서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금요일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잘 정리하시고요. 내일 토요일 일요일 통치구조 가시는 거예요.